이번 시간에는 우리 기본 모의고사 3회 문제를 같이 한번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문제 4번이요. 문제 4번 보니까 이제 기타 작업하고 나왔죠. 이 기타 작업이 배점이 총 20점이 되어 있고요. 주어진 시트에서 다음 작업을 수행하고 저장하시오. 그렇게 이제 문제가 나왔어요. 여기 보게 되면 이제 1번 문제, 2번 문제하고 두 문제가 나왔는데 우리 1번 문제가 우리 매크로 작업하는 그 문제고요. 2번 문제가 이제 우리 차트 작업하는 그 문제죠. 자, 이 두 문제를 우리 엑셀을 통해서 같이 한번 문제 풀어보자고요. 1번 문제요. 1번 문제 보니까 이제 매크로 작업이라는 그 시트에서 표에서 다음과 같은 기능을 수행하는 매크로를 현재 통합 문서에다가 작성하고 실행하시오. 그렇게 나왔어요. 그때 이제 동그라미 1, 2번이 나왔죠. 자, 동그라미 1번이요. 동그라미 1번에 보니까 이제 I4번부터 I13번 그 영역에 그렇게 나왔습니다. I4번이다. 그럼 지금 요 셀부터 시작해서 마지막 셀까지 전부 다 이제 얘기하는 거죠. 이 영역에다가 학생별로 평균을 계산하는 그 매크로를 생성해서 실행해라. 그렇게 나왔습니다. 지금 여기다 이제 평균값을 계산하래요. 그때 이제 매크로 이름은 평균으로 그렇게 이제 하고요. 그때 이제 평균값을 구할 때 에버리지 요 함수를 이제 사용해라. 그리고 개발 도구의 사위에 보게 되면 양식 컨트롤이 있는데 그 양식 컨트롤의 단추를 우리 동일한 시트 D의 15에서 2의 16번 그 영역에다가 생성을 하고 그때 이제 텍스트를 이제 평균으로 이제 입력을 하래요. 그리고 이 해당 단추를 이제 클릭을 할 때 평균 매크로가 실행되도록 그렇게 이제 설정해라. 그렇게 이제 문제가 나왔습니다. 그러면 지금처럼 이렇게 이제 매크로를 우리가 작성을 할 때 특정 단추가 됐든 도형이 됐든 이런 게 나오면 이런 거를 먼저 만들고 이제 시작을 해야 되겠죠. 그래서 우리 도형을 만드는 그 위치가 D의 15에서 2의 16번 그 영역이래요. 우리 D의 15번이다. 그럼 지금 여기서부터 시작해서 2의 16번 그럼 지금 요만큼 영역이죠. 이 영역에다가 요 단추를 이제 생성해 주면 됩니다. 자, 그럼 이제 우리가 단추를 이제 생성을 할 때는 우리가 이제 개발도구 찾아가면 되겠죠. 개발도구에 보게 되면 컨트롤하고 있고 이 컨트롤에 이제 삽입이요. 요 삽입을 이제 클릭하게 되면 양식 컨트롤이 있죠. 여기서 이제 첫 번째 아이콘이 우리 단추요. 이 단추를 이제 클릭한 다음에 우리가 D의 15번 셀부터 시작해서 우리가 2의 16번까지 쭉 드래그해서 우리가 단추를 이렇게 이제 만들어주면 되죠. 이렇게 이제 만들게 되면 매크로 지정 대화 상자가 짜잔하고 뜹니다. 그럼 이제 우리가 매크로 이름 써줘야 되겠죠. 그때 이제 매크로 이름은 평균으로 해라 라고 했습니다. 그럼 여기다 이제 우리가 평균하고 직접 써주면 되겠죠. 이렇게 이제 두 글자 입력해주고 그리고 나서 여기서 이제 기록 단추만 땅 하고 이제 눌러주면 됩니다. 그러면 지금처럼 이렇게 이제 매크로 기록 대화 상자가 짜잔하고 뜨고요. 그때 이제 매크로 이름이 맞았나 틀렸나 다시 한 번 더 확인하고요. 매크로 저장 위치가 현재 통합 문서가 맞나 요거 이제 확인해 주면 되겠죠. 그러면서 이제 여기서 확인 버튼만 땅 하고 이제 눌러주면 됩니다. 우리가 지금 확인 버튼을 아직 안 눌렀기 때문에 지금 이곳에 매크로 기록이다 아래쪽도 매크로 기록 아이콘이 이렇게 짜잔하고 있죠. 근데 내가 여기서 이제 확인 버튼을 땅 하고 이제 누른 순간 매크로가 이제 켜진다고요. 매크로가 켜지면 이곳에는 이제 기록 중지 아이콘이 그렇게 이제 나타나요. 그러면 우리가 여기서 이제 확인 버튼 누르자고요. 확인이요. 확인을 눌렀더니 지금처럼 이제 매크로가 켜졌고 이 위에 보니까 이제 기록 중지다. 아래쪽도 보니까 기록 중지 아이콘이 짜잔하고 떠 있죠. 그 얘기가 이제 우리 매크로가 켜졌다는 그 얘기요. 그럼 이제 우리가 키보드 마우스 움직이는 게 전부 다 이제 저장이 되기 때문에 우리가 불필요한 행동을 해서는 안 됩니다. 자, 그러면 이제 평균값 한번 구해보자고요. 우리가 평균값을 구할 때는 문제에서 에버리지 함수 쓰라 그랬죠. 그래서 여기다가 이제 AVERAGE 하고 이렇게 이제 에버리지라고 써주고요. 그래서 이제 우리가 첫 번째 사람이 이제 김선이죠. 이 김선이의 평균값을 이곳에다가 계산을 해주면 됩니다. 해서 에버리지를 쓰고 우리가 이제 2의 우리 4번 셀부터 시작해서 H의 4번까지 요만큼 이제 범위 지정해 주면 되겠죠. 그리고 나서 이제 가로 닫고 엔터만 땅 하고 이제 눌러주면 됩니다. 그러면 첫 번째 사람의 평균값은 이렇게 이제 계산이 됐죠. 그러면 이제 요거를 이제 우리가 체육인들을 쭉쭉쭉 해서 마지막 셀까지 전부 다 이제 계산을 이렇게 이제 해주면 되겠죠. 그럼 이제 평균값 다 계산했습니다. 그러면 이제 할 거 다 했으니까 비어있는 셀을 우리가 아무 곳이나 한 번 더 클릭해주면 되겠죠. 그럼 이제 우리 매크로 기록 다 했어요. 다 했으니까 이제 기록 중지만 시켜주면 되죠. 우리가 이제 기록 중지를 시킬 때는 요 위에서 요 아이콘을 이제 클릭해도 되는 거고요. 아래쪽에 있는 이 기록 중지 아이콘을 우리가 클릭해줘도 되죠. 그래서 여기서 이제 아래쪽에 있는 거 요 기록 중지 요거 이제 클릭할게요. 클릭했더니 이제 매크로가 꺼졌습니다. 그러면 이제 매크로 다 만들었으니까 이 단추에 이제 텍스트 이제 변경을 시켜야 되겠죠.
그때 이 단추를 우리가 이제 마우스 왼쪽 버튼으로 클릭을 하게 되면 이제 매크로가 실행이 되니까 이 단추 위에서 마우스 오른쪽 버튼이요. 마우스 오른쪽 버튼 누르게 되면 지금쯤 이렇게 이제 단추가 선택이 되면서 바로 거기 메뉴가 짜잔하고 뜨죠. 그럼 여기서 이제 텍스트 편집이요. 텍스트 편집으로 들어가서 단추 1이라고 써져 있는 거 요거 다 지워버리고요. 여기다가 이제 우리가 평균하고 우리가 직접 이제 입력해주면 됩니다. 평균이라고 이렇게 딱 두 글자 썼으면 이제 엔터를 누르면 안 되겠죠. 근데 사람들 중에서 보면 우리 글씨 쓰고 나서 엔터 치는 게 습관이 된 그런 사람들이 있어요. 만약에 여기서 내가 엔터를 쳤다. 그러면 줄바꿈이 돼버리니까 엔터를 치면 안 된다고요. 해서 글씨 다 썼으면 우리 비어있는 셀을 또 아무 곳이나 한번 클릭해 주라고요. 그러면 요 단추에 지금처럼 이렇게 이제 텍스트가 들어갔습니다. 이렇게 지금 우리 동그라미 문제 다 푼 거죠. 그러면 이게 이제 실행이 정상적으로 되나 안 되나 그거 이제 확인해야 되니까 우리가 평균 구했던 그 범위 있죠. 이만큼 이제 범위 설정해주고 키보드에서 이제 딜리트 키 눌러서 평균 구한 거 다 지워버리면 되겠죠. 그래서 우리 셀 포인터가 어디에 있던 그 위치에 상관없이 우리가 이 단추를 눌렀을 때 매크로가 실행이 돼야 되겠죠. 해서 우리 셀 포인터 아무 곳이나 갖다 놓고 우리가 평균의 이 단추 이제 클릭이요. 클릭을 했더니 지금처럼 이렇게 이제 평균값이 전부 다 이제 계산이 됐습니다. 이렇게 하면 이제 동그라미 1번 문제 다 풀고 확인까지 끝난 거죠. 2번 문제요. 동그라미 2번 문제 보니까 이제 A3에서 I3번 영역에 그러고 나왔습니다. A3번부터 I의 3번이다. 그러면 지금 이 이름이라는 이 제목부터 시작해서 평균이라는 제목까지 이 제목에 들어있는 이곳을 보고 얘기하는 거죠. 이 영역에다가 셀 스타일을 이제 적용을 시키래요. 그때 이제 강주색 5번으로 그렇게 이제 셀 스타일을 적용하는 그런 매크로를 생성해서 실행해라. 그렇게 나왔습니다. 그때 이제 매크로 이름은 셀 스타일 그렇게 이제 해주래요. 그때는 우리 도형의 기본 도형에 보게 되면 육각형이라는 이 도형이 있대요. 이 육각형을 동일한 시트 F15에서 G16번 그 영역에다가 생성을 하고 그때 이제 텍스트를 셀 스타일로 그렇게 이제 입력을 하래요. 그리고 도형을 이제 클릭할 때 셀 스타일이라는 이 매크로가 실행이 되도록 그렇게 이제 설정하라고 그렇게 이제 문제가 나왔습니다. 그러면 일단 우리가 도형을 먼저 만들어 줘야 되겠죠. 그 도형을 우리는 F15번부터 G16번 그 영역에다가 지금 요 영역에다가 우리가 이제 육각형을 그려주면 되겠죠. 자, 그럼 이제 우리가 도형을 집어넣을 때는 우리가 삽입이라는 요 메뉴 찾아가면 되죠. 삽입에 찾아간 다음에 우리가 이제 도형 찍어주고요. 여기서 이제 우리가 육각형 요거 이제 찾아주면 되겠죠. 지금 여기 보니까 이제 기본 도형에 우리 육각형이 여기 있습니다. 요 육각형 요거 이제 선택해 주고요. 해당 위치에 가서 이제 우리가 마우스로 쭉 드래그해서 우리가 이제 그려주면 되겠죠. 이렇게 해서 이제 육각형 요 도형 이렇게 이제 그려주면 끝이요. 그러면 이제 우리가 매크로 지정을 해줘야 되겠죠. 해서 이 도형 위에서 마우스 오른쪽 버튼 눌러주고요. 그리고 나서 우리가 매크로 지정 요거 이제 클릭해주면 됩니다. 그러면 지금처럼 이렇게 이제 매크로 지정 대화 상자가 짜잔하고 뜨죠. 그럼 우리는 여기다가 이제 매크로 이름 써주면 돼요. 그때 이제 매크로 이름은 셀 스타일로 해라 라고 했으니까 우리가 여기다가 이제 셀 스타일 하고 이렇게 이제 입력해주면 되겠죠. 그리고 나서 이제 여기서 기록 단추만 땅 하고 이제 눌러주면 됩니다. 기록 버튼을 눌렀더니 지금처럼 이렇게 이제 매크로 기록 대화 상자가 짜잔하고 떴죠. 그럼 이제 매크로 이름 맞나 한 번 더 확인해 주고요. 그리고 매크로 저장 위치가 현재 통합 문서가 맞나 요것만 이제 확인해 주면 됩니다. 그래서 이제 여기서 이제 확인 버튼만 땅 하고 이제 눌러주면 되겠죠. 여기서 이제 확인 단추를 땅 하고 이제 누르면 매크로가 켜졌어요. 해서 우리 제일 밑에 보게 되면 이곳에 기록 중지가 떴습니다. 기록 중지가 떴다. 그 얘기는 매크로가 켜졌다는 얘기요. 그럼 이제 매크로가 켜졌으니까 불필요한 행동을 해서는 안 되겠죠. 그래서 우리가 해당 영역 범위부터 잡자고요. 그래서 우리 A의 3번 셀 먼저 찍어주고요. I의 3번 셀까지 싹 다 이제 범위 지정해 주면 되죠. 이렇게 이제 범위 지정한 상태에서 우리가 셀 스타일을 이제 변경을 시킬 때는 우리 이곳에 보게 되면 스타일하고 이곳에서 이제 우리가 셀 스타일을 변경시킬 수 있죠. 그래서 여기서 이제 자세히라는 거 요거 이제 찍어주고요. 여기서 이제 강주색 5번을 적용시키라 그랬어요. 그래서 여기 보게 되면 이제 강주색 5번 하고 있죠. 요 강주색 5번 요것만 이제 클릭해 주면 됩니다. 그러면 지금처럼 이렇게 이제 셀 스타일이 전부 다 이제 변경이 됐습니다. 그럼 이제 할 거 다 했으니까 우리가 비어있는 셀 또 아무 곳이나 한 번 더 클릭해 주고요. 그래서 이제 기록 중지만 시켜주면 되겠죠. 그래서 제일 밑에 우리가 기록 중지 요거 이제 아이콘 요거 이제 클릭해 주면 되겠죠. 클릭이요. 클릭했더니 이제 끝났습니다. 그러면 이제 할 거 다 했으니까 이 도형에도 우리가 이제 텍스트를 입력을 해줘야 돼요. 그때 이제 우리가 텍스트를 입력할 때는 셀 스타일이라는 이 텍스트를 이제 입력하라 그랬죠.
해서 이 도형 위에서 마우스 오른쪽 버튼 눌러주고요. 여기서 이제 텍스트 편집으로 들어간 다음에 여기다 이제 셀 스타일 하고 우리가 이제 입력해주면 되겠죠. 그리고 글씨 다 썼으면 비어있는 셀 또 한 번 더 클릭이요. 이렇게 하게 되면 이제 도형에 텍스트까지 전부 다 이제 입력을 해줬습니다. 그러면 이 도형을 이제 클릭했을 때 우리 셀 스타일이 정상적으로 이제 적용이 되는지 확인해 봐야 되겠죠. 해서 요 셀 스타일 적용한 거 요만큼 이제 범위 지정해 주고 거기서 이제 우리가 셀 스타일을 요걸로 이제 변경을 시킬게요. 변경을 시켜 놓고 우리 문제 맨 밑에 보게 되면 셀 포인터 위치에 상관없이 현재 통합 문서에서 매크로가 실행돼야 정답으로 인정된다. 그렇게 써 있어요. 우리가 셀 포인터가 어디에 있든 상관없이 우리가 이 도형만 땅 하고 누르면 이제 셀 스타일이 변경이 돼야 돼요. 해서 셀 스타일 클릭이요. 도형을 이제 클릭했더니 지금처럼 이렇게 이제 강주색 5번이 이렇게 이제 셀 스타일로 변경이 됐습니다. 이렇게 해주면 이제 동그라미 2번 문제 다 풀고 우리가 이제 확인까지 끝냈습니다. 이렇게 하면 이제 매크로 끝이요. 2번 문제요. 2번 문제 보니까 이제 차트 작업 시트에서 차트를 이제 지상에 따라서 아래의 그림과 같이 이제 수정하시오. 그렇게 나왔습니다. 지금 여기 우리 차트 작업 시트에 보면 지금처럼 이런 이제 데이터가 있고 이 데이터를 가지고 지금처럼 이렇게 이제 차트를 이제 만들어 놨대요. 요 차트를 이제 수정하라고 그렇게 이제 나온 거죠. 근데 이제 차트는 반드시 이제 문제 제공한 그 차트를 사용해야 된다. 신규로 이제 작성하면 0점 처리된다. 그렇게 이제 써져 있어요. 자, 그럼 이제 문제의 그림 좀 보자고요. 이렇게 이제 그림을 보니까 3점 원형 차트가 이렇게 이제 작성이 되어 있고요. 지금처럼 범례는 이렇게 이제 아래쪽에 있고, 그때 이제 차트의 제목도 이렇게 이제 들어가 있습니다. 자, 그럼 요거 똑같이 이제 한번 만들어 보자고요. 동그라미 1번 문제요. 동그라미 1번 문제 보니까 차트의 종류를 3점 원형으로 변경해라. 그렇게 나왔습니다. 우리 차트가 지금 세로막대예요. 세로막대로 그렇게 되어 있죠. 요걸 이제 3점 원형으로 변경하래요. 그러면 우리가 이제 차트를 먼저 선택해주고 차트를 선택하고 나면 맨 위에 차트 도구라고 생기죠. 여기서 이제 디자인이요. 디자인에 여기 찾아가게 되면 오른쪽 끝에 우리 종류라고 되어 있고 차트 종류 변경하고 이렇게 있습니다. 얘를 이제 선택해도 되는 거고요. 아니면 이 차트 위에서 마우스 오른쪽 버튼 누르고 우리가 차트 종류 변경 요거 이제 선택해도 돼요. 둘 중에 이제 아무거나 해도 돼요. 해서 차트 종류 변경 요거 이제 클릭할게요. 클릭해놓고 우리 원형 차트를 만들겠다. 그때 이제 우리 3차원으로 만들 거죠. 해서 요거 찍어 보니까 3차원 원형하고 이렇게 떴습니다. 제목이 떴으니까 얘가 맞죠? 요거 이제 선택해주고 확인이요. 확인 버튼 눌렀더니 이렇게 이제 3차원 원형으로 변경이 됐습니다. 그럼 이제 동그라미 1번 문제 끝난 거죠. 그 다음에 이제 동그라미 2번 문제 보니까 차트의 제목은 그러고 났어요. 자, 우리 차트 제목이 지금처럼 우수 고객 관리하고 이렇게 써져 있죠. 이 제목은 글꼴을 이제 굴림으로 그리고 크기는 이제 18포인트로 그렇게 하고 글꼴 색은 이제 표준색 노란색으로 그렇게 이제 설정을 하래요. 그리고 채우기 색은 이제 표준색 빨간색으로 그렇게 이제 지정해라. 그렇게 이제 나왔죠. 그러면 일단은 우리가 차트의 제목을 먼저 선택을 해주고요. 우리 홈이라는 이 메뉴에 찾아가게 되면 이제 글꼴하고 글꼴 크기를 우리가 이제 변경시킬 수 있죠. 해서 여기서 이제 우리가 글꼴을 이제 굴림으로 해라. 그렇게 나왔으니까 아래쪽으로 이제 쭉쭉쭉 내려가서 이제 우리가 굴림이라는 거 그거 이제 선택해 주면 되겠죠. 해서 쭉쭉쭉 내려가서 이제 굴림이요. 이곳에 보면 이제 굴림이라는 게 있고 굴림체가 있는데 문제에서 이제 굴림으로 해라 그렇게 나왔으니까 우리가 굴림 요것만 이제 찍어주면 됩니다. 그리고 글자 크기는 이제 18포인트를 해라 그랬으니까 요거 이제 18포인트 요거 이제 선택해주면 되겠죠. 그리고 그때 이제 글꼴 색은 표준색 노란색으로 해라 라고 했으니까 우리가 글꼴 색 여기서 이제 표준색 노란색이라는 거 요거 이제 찍어주면 되고요. 그때 이제 채우기 색은 표준색 빨간색으로 지정해라 그렇게 나왔습니다. 그러면 그때 이제 채우기 색이요. 채우기에 들어가서 우리가 이제 표준색 빨간색 요거 이제 선택해주면 되겠죠. 해서 이렇게 이제 선택해주면 우리 차트의 제목이 전부 다 이제 변경이 됐습니다. 이렇게 해주면 이제 동그라미 2번 문제 끝이요. 그 다음에 이제 동그라미 3번에 보니까 데이터 계열에서 그랬어요. 데이터 계열 중에서 박거상이라는 이 사람의 그 요소만 데이터 레이블을 100분율로 이제 표시를 하래요. 그렇게 이제 100분율로 표시한 다음에 그 레이블의 위치를 안쪽 끝에 요걸로 이제 지정을 하고 돌출되도록 그렇게 이제 하시오. 그렇게 이제 나왔습니다. 그러면 우리 박거상의 요소다. 그럼 박거상이 지금 요 파란색을 보고 얘기하죠. 그래서 요 파란색이요. 우리가 이제 원형 중에서 요 파란색을 이제 클릭을 해주면 지금처럼 모든 요소가 다 선택이 됩니다. 그때 이 박거상의 요소만 한 번만 더 클릭이요. 한 번 더 클릭하게 되면 요 파란색 요것만 이제 선택이 되죠.
그렇게 이제 선택을 해놓고 우리가 이제 데이터 레이블을 이제 집어넣을 거니까 우리가 차트 도구에 들어가게 되면 우리 디자인이라고 있습니다. 디자인에 찾아가게 되면 맨 앞에 이제 우리 차트 레이아웃이라고 있고요. 거기서 이제 차트 요소를 추가하겠다. 요거 이제 찍어주면 됩니다. 요거 찍어서 이제 우리가 여기서 이제 데이터 레이블 여기서 이제 우리가 추가를 시켜주면 되는데 만약에 내가 여기서 이 박거상의 데이터가 선택되어 있는 그 상태에서 마우스 오른쪽 버튼 누르고 우리가 이제 데이터 레이블 추가 요거 이제 해줄 수 있거든요. 그때 이제 레이블 추가를 우리가 클릭하게 되면 지금처럼 이 사람의 값이 이제 추가가 돼요. 근데 문제에서는 데이터 레이블 100분율을 표시하라고 그랬죠. 그래서 지금처럼 이렇게 이제 해주면 안 되고요. 지금처럼 꼭 이 차트 요소 추가에 들어가서 우리가 이제 데이터 레이블에 우리 맨 밑에 보게 되면 이제 기타 데이터 레이블 옵션 하고 있죠. 요거 이제 클릭해주면 돼요. 요거 이제 클릭하게 되면 지금처럼 데이터 레이블 서식창이 이렇게 이제 짜잔하고 떠요. 그때 이제 레이블의 내용을 우리가 이제 선택해 줄 수 있어요. 여기 보게 되면 이제 값에 이렇게 이제 표시가 되어 있기 때문에 지금처럼 이렇게 이제 값이 표시가 된 거거든요. 요거 이제 값은 이제 체크 표시 해제해 주고요. 우리가 여기서 이제 100분율이라는 거 요것만 이제 체크를 해 주면 됩니다. 그러면 지금처럼 이렇게 이제 100분율이 들어갔고 그때 레이블의 위치는 이제 안쪽 끝에 요걸로 이제 지정하라 그랬어요. 그래서 그 아래쪽에 보게 되면 레이블의 위치를 이제 선택해 줄 수 있는데 지금은 이제 자동 맞춤으로 되어 있죠. 요거를 이제 안쪽 끝에 요걸로 이제 우리가 설정을 변경해 주면 됩니다. 그랬더니 지금처럼 이렇게 이제 변경이 됐죠. 그러면 지금 이제 여기까지 이제 다 끝난 거예요. 그럼 데이터 레이블에 대해서 전부 다 이제 설정을 해줬으니까 요 데이터 레이블 서식창 요건 이제 X 버튼 눌러 닫아버리자고요. 그리고 나서 이제 돌출되도록 하시오. 그렇게 이제 나왔는데 우리 문제 그림 좀 잠깐 보자고요. 자, 지금처럼 이제 문제 그림을 봤을 때 이 박거상의 이 요소만 지금처럼 이렇게 이제 따로 분리가 되어 있죠. 그때 이제 요 간격이요. 여기 간격 잘 보고 이 문제 그림이랑 최대한 비슷하게 우리가 만들어주면 돼요. 그러면 우리가 지금처럼 이렇게 이제 박거상의 요소 요 하나만 우리가 선택이 이렇게 이제 되어 있는 상태에서 그때 이제 마우스 왼쪽 버튼 이 위에서 꾹 누르고요. 뒤쪽으로 우리가 드래그해서 요거를 이제 빼주면 됩니다. 그래서 요거를 이제 쭉쭉쭉 빼서 최대한 이제 문제 그림이랑 비슷하게 그렇게 이제 만들어주면 돼요. 그럼 이제 동그라미 3번 문제 끝이요. 그 다음에 이제 동그라미 4번에 보니까 범례는 그리고 났어요. 우리 거를 보게 되면 범례가 지금 오른쪽에 있죠. 근데 이걸 이제 아래쪽에 배치를 하래요. 그때 글자 크기는 이제 10포인트로 해라. 글꼴 스타일을 이제 굵게 해라. 그리고 이제 채우기 색은 표준색 녹색으로 하고 네온은 파랑 8포인트 네온 강주색 1번 이걸로 이제 지정해라. 그렇게 이제 나왔습니다. 자, 그럼 이제 범례도 한번 바꿔보자고요. 그럼 이제 우리가 이제 범례를 바꿀 거니까 범례 위에서 우리가 더블 클릭을 하게 되면 지금처럼 화면 오른쪽에 범례 서식창이 이렇게 이제 짜잔하고 뜹니다. 그때 이제 범례 위치를 이곳에서 이제 변경시킬 수 있게 짜잔하고 나타나죠. 그때 이제 아래쪽에 배치해라 라고 했으니까 우리가 이제 아래쪽 요것만 이제 클릭해 주면 지금처럼 차트 아래쪽에 이렇게 이제 범례가 들어갔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우리가 범례 위치를 전부 다 이제 바꿨으면 요 범례 서식창은 그냥 X 버튼 눌러 닫아버리면 돼요. 닫아버리고 그 다음에 보니까 이제 글자 크기하고 글꼴 스타일 이제 변경시키라고 그렇게 나왔죠. 그러면 요거는 이제 우리가 홈이라는 요 메뉴에서 이제 해주면 돼요. 그래서 홈이라는 요 메뉴 찾아가고요. 지금처럼 이렇게 이제 범례가 선택되어 있는 상태에서 우리가 이제 글자 크기는 이제 10포인트다 해서 10포인트 찍어주고요. 그리고 이제 굵게 하라 그랬으니까 굵게 요것만 이제 땅 하고 이제 찍어주면 됩니다. 그리고 그 뒤에 보니까 이제 채우기색 이제 바꿔야 되고요. 그 다음에 우리가 네온도 이제 설정을 해줘야 돼요. 그러면 지금처럼 이렇게 이제 범례가 선택되어 있는 상태에서 차트 도구에 보게 되면 지금처럼 서식이라고 있습니다. 이 서식으로 이제 찾아가게 되면 지금 이곳에서 우리가 이제 도형 채우기 색깔도 변경시킬 수 있고요. 효과도 우리가 집어넣을 수 있어요. 우리가 도형 채우기 이곳으로 찾아간 다음에 여기서 이제 표준색 녹색이라는 거 요거 이제 찍어주면 됩니다. 그래서 표준색 녹색이 맞나 안 맞나 확인해주고 우리가 이제 클릭해주면 되겠죠. 그리고 이제 네온을 집어넣을 때는 그 밑에 이제 도형 효과 여기서 이제 변경을 시켜주면 됩니다. 그래서 이 도형 효과 요거 이제 찍어주고요. 여기서 이제 네온 집어넣어 달라 이렇게 찍어주면 지금처럼 이렇게 이제 여러가지 형태가 이제 나타나죠. 여기서 이제 파랑 8포인트 네온 강주색 1번 그거 이제 선택해주면 됩니다. 그럼 일단 파란색이니까 요거 첫 번째 거 찍어보게 되면 파랑 5포인트라고 돼 있어요. 우리는 8포인트죠. 그래서 그 밑에 거 찍어보니까 파랑 8포인트 네온 강주색 1번 요거죠. 요거 이제 우리가 선택만 이렇게 이제 해주면 됩니다. 그럼 이제 동그라미 4번 문제 끝이요. 그 다음에 이제 5번이요. 5번에 보니까 차트 데이터 계열 서식에서 첫째 조각의 각을 15도로 그렇게 이제 지정하래요. 그러면 지금처럼 이렇게 이제 차트가 있을 때 아무 계열이나 하나 선택해 주고요. 우리가 이제 더블 클릭해 주면 됩니다.
더블 클릭하게 되면 지금처럼 데이터 요소 서식창이 이렇게 짜잔하고 뜨고요. 그때 이제 첫째 조각의 각 그렇게 이제 우리가 설정을 변경시킬 수 있게 이렇게 이제 나타납니다. 지금 이제 0도로 돼 있죠. 요거를 이제 우리가 15도로 해라 그랬으니까 15라고 써주고 엔터만 땅 하고 이제 눌러주면 됩니다. 그랬더니 지금쯤 이렇게 이제 변경이 됐죠. 그럼 이제 동그라미 5번 문제까지 다 했죠. 이 데이터 요소 서식창 요거 이제 닫아버릴게요. 그리고 나서 이제 우리가 작성한 이 차트랑 이제 문제 그림에 나와 있는 그 차트랑 이제 서로 비교해 주면 되겠죠. 자, 그럼 이제 문제 그림 좀 보자고요. 자, 문제 그림을 봤더니 지금처럼 이렇게 이제 생겼어요. 우리 제목 이렇게 이제 들어있고요. 범례도 이렇게 들어있어요. 자, 지금 우리 거 보자고요. 우리 거 봤을 때 제목 똑같이 이제 작성이 됐죠. 그리고 그 아래쪽에 있는 범례도 이렇게 이제 똑같이 이제 설정이 됐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요 돌출된 거 요것도 이제 확인하고 그리고 이제 데이터 레이블 집어넣은 것도 확인 좀 하자고요. 자, 우리 문제 그림을 딱 봤을 때 지금처럼 22%하고 이렇게 이제 설정된 건 맞죠? 그럼 요거는 이제 맞게 집어넣었다는 그 얘기고요. 요 조각이 이제 떨어진 거 보면 지금 이곳에 끝나는 그 부분이랑 요 파란색 막대기의 이 꼭지점 부분이요. 이 부분은 지금처럼 요만큼 이제 떨어져 있죠. 그러면 내 것도 이제 그런 형태로 이제 만들어주면 되겠네요. 그러면 우리가 바꿔상의 요소, 요 데이터를 이제 다시 한 번 더 선택해주고요. 뒤쪽으로 조금씩 이렇게 빼가면서 우리가 최대한 문제 그림이랑 비슷하게 이렇게 이제 만들어주면 됩니다. 이렇게 해서 우리가 최대한 이제 문제 그림과 유사하게 그렇게 이제 만들어주면 돼요. 그러면 지금처럼 이렇게 이제 차트를 전부 다 이제 작성을 했습니다. 이렇게 해주면 이제 끝난 거죠. 해서 우리가 차트를 다 만들고 문제 지상을 다 풀었으면 꼭 문제 그림이랑 내가 작성한 거랑 꼭 비교를 해 보셔야 돼요. 자, 이렇게 하면 이제 차트 문제가 다 끝났어요. 이렇게 해서 우리 기본 작업에 있는 이 두 문제를 같이 한번 풀어봤는데 이 문제들도 여러분들이 강의가 끝나자마자 직접 엑셀 파일을 열어서 문제를 한번 풀어보세요. 문제를 풀어보고 잘 안되거나 헷갈리는 그런 내용이 있을 때는 꼭 반복적으로 연습하고 지나가시기 바랍니다.